찹쌀 얘기하다 말았죠. 글루텐 라이스. 글루텐이 뭐냐면 그 탄수화물 조직이 이제 자꾸 이제 마찰을 거듭하면 그물처럼 조직이 더 형성이 돼요. 그래서 반죽을 더 치대면 반죽을 많이 치대면 그 근육이 형성돼서 점성이 더 생기는데 점성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차이를 보면 될 것 같아요. 백설기도 떡이죠. 그리고 송편도 떡이에요. 그런 떡을 먹을 때의 느낌과 팥이 들어간 찹쌀떡 있죠. 쭉 늘어나는 찹쌀떡의 점성이 다르죠. 끈적하고 늘어나죠. 뚝 끊어지지 않고 같은 떡이라도. 왜? 어떤 거는 찹쌀로 만들고 어떤 거는 맵쌀, 우리가 먹는 그 밥을 만들 때 쓰는 쌀로 만들기 때문이에요. 쌀의 종류가 달라요. 떡마다. 근데 그게 쌀에만 있는 게 아니라 곡물에 함유되어 있어요. 곡물에. 그래서 곡물에 함유되어 있는 양이 찹쌀의 현저히 훨씬 더 많고 쌀보다. 그리고 밀가루의 종류에 따라서 좀 더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 집에서 쓰는 밀가루는 중력분을 써요. 중력분은 간단한 부침개, 그 다음에 칼국수, 수제비 이런 종류의 그 음식을 만들 때 쓰이는 중력, 그러니까 그 글루텐이 어느 정도는 들어가 있는 걸 쓰죠. 강력분은 여러분들이 가끔 광고나 이렇게 먹방 이런 데 보면 식빵이 갓 나온 식빵을 볼 때 식빵이 쭉 하고 닭가슴살처럼 찢어지죠. 또 끊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곰밥빵이라고 해야 되나? 소보로빵 아니면 카스테라 이런 거 먹을 때 빵이 주르륵 뜯어지는 게 아니라 또 끊어지잖아요. 케이크 생각해 보세요. 케이크 찢어질 때 그 점성과 식빵을 찢어 먹을 때 점성이 너무너무 다르죠. 그래서 케이크, 그 다음에 뭐 카스테라, 쿠키 이렇게 뚝뚝 끊어지는 것들은 박력, 힘이 약하다, 힘이 얇다, 은박지라고 하잖아요. 은박지가 뭐예요? 은으로 된 얇은 종이. 박이 얇다는 얘기입니다. 약하다, 얇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박력분은 힘이 약하다, 얇다 이런 의미로 쓰이기 때문에 힘이 약한 밀가루는 무슨 얘기겠어요? 글루텐이 아주 적게 또는 거의 안 들어간 가루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박력분은 쿠키 이런 것들을 케이크 이런 걸 만들 때 쓰이고 강력분은 빵, 점성이 강한 빵 그리고 이제 중간 정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 찐빵, 호빵 정도는 중력분 정도를 씁니다. 뭐 어떤 점성을 원하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죠. 근데 이걸 내가 왜 설명을 하냐면 글루텐 알러지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나 빵 먹으면 속이 더부룩해 라는 사람들은 사실 빵의 알러지라기보다 글루텐의 알러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밥을 먹을 때 찹쌀을 좀 섞어 먹으면 불편해. 난 찹쌀밥 안 먹는데 나는 떡 못 먹겠는데 라는 사람들이 이제 글루텐을 소화하는데 글루텐이 조직이 더 촘촘할 거 아닙니까? 왜냐면 그물막처럼 생기고 점성이 있으려면 끊어지지 않아야 되니까 더 강하겠죠. 서로와 서로를 잇고 있는 그 끈의 힘이. 그래서 식빵, 빵 종류에 그렇게 글루텐이 많이 형성되어 있는 빵을 먹을 때는 소화력이 딸릴 수가 있어요. 사람에 따라서.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는 밀가루빵 안 맞던데 난 쌀로 만든 빵이 맞던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글루텐에 조금 더 예민하게 반응하는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잘 알아보다 보면 굳이 조직감 그러니까 여러분들 씹는 그 느낌이 중요하지 않다면 글루텐이 좀 더 적게 형성되어 있는 밀가루나 쌀가루를 써서 음식을 만드는 게 소화에 더 잘 도움이 돼요 라고 알려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택의 여지가 있다면 그게 더 소화하기 편해요 라고 설명들을 하죠. 하지만 그 식감을 무시할 수 없다면 글루텐이 더 많이 형성되어 있는 그 가루를 선호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알아야 돼요. 그래서 파스타에서도 글루텐 프리 파스타가 있어요. 쫄깃쫄깃하지 않아. 그냥 뚝뚝뚝 끊어져. 메밀면처럼. 메밀면, 그 다음에 당면은 아닌데 무슨 딴 건데 어쨌든 메밀면은
반죽을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칼국수처럼 반죽을 만들어내기가 힘들어요. 왜냐면 그냥 끊어지거든요. 끊어져요. 뚝뚝뚝 끊어져요. 그래서 메밀면 100% 메밀을 면으로 만드는 게 아주 많은 색다른 기술이 필요한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칼국수 만드는 것보다는 그렇게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네요. 이거는 뭐예요? 국수. 아이들이 국수를 참 좋아하던데. noodles. 다음 이거는 뭐죠? bread. 브레드는 그 빵이죠, 빵. 빵과 페이스트리의 차이가 뭐예요? 빵과 페이스트리 차이가 뭘까요? 페이스트리는 버터가 많이 들어가 있죠. 그죠? 페이스트리는 버터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빵은 그냥 한 레이어, 그냥 한 덩어리로 돼 있고 페이스트리는 여러 겹으로 돼 있죠. 이거는 뭘까요? 유제품이죠, 유제품. 한국말로 하면, 영어로 하면 dairy. dairy product, 유제품. 뭐가 있단 얘긴데. 유제품의 뜻이 뭘까요? 이거 한글이 한문으로 되어 있잖아요. 유제품이라는 그게. 그래서, 유제품. 유제품 자체에 대한 한자를 모르니까. 한자 자체를 모르니까. 모르겠어요. dairy. dairy product. dairy와 다이어리는 스페링이 하나 차이가 나요. 그래서 요거 헷갈려 해요. 여러분들, 아니면 내가 헷갈렸었나도 인지를 못하고 헷갈리고 있는 경우도 있죠. 데어리는 유제품이에요. 그리고 이제 가끔 이제 외국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면 I stopped by the dairy and got myself milk, carton of milk, bottle of milk 이렇게 얘기해요. I stopped myself by the dairy라고 하는데 dairy는 뭐냐면 우유 신문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뭐라 그러지? 구멍가게. 구멍가게라는 말이 옛날에 있었는데 지금 이제 거의 사라졌죠. 구멍가게 자체가 많이 사라졌으니까. 구멍가게 대신 뭐가 있어요? 편의점. convenience store. 편의점이 convenience store죠. 편리한 상점. convenient. 편리하다. 편의점이 이제 많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아직도 외국에는 데어리가 많아요. 여러분 생각보다 한국은 변화가 아주 빠른 곳이고 외국은 변화가 훨씬 더 느립니다. 그래서 아니 무슨 구멍가게가 아직까지 있어요 라고 하는데 구멍가게가 아직까지 있는 게 아니라 아직도 편지를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체국 아저씨들이 돌아다니고 자 그래서 I stopped by dairy to get myself cartons of milk 우유 한 곽 샀어. dairy에 들려서 데어리가 이제 유제품을 얘기하는 거죠. 다이어리는 스펠링이 어떻게 될까요? 시간에 봅시다. 다이어리. 다이어리는 스펠링이 어떻게 되죠? D-I-A-R-Y. 스펠링이 들어가는 알파벳은 다 같아요. 근데 에어가 아니라 I가 먼저 오고 A가 나중에 와요. 다이어리. 이게 또 다이어리 같지? 그지? 이게 이제 영어를 공부할 때 여러분들이 느끼는 답답함 중에 하나인데 왜 발음대로 스펠링이 결정이 되지가 않지요? 라고 해요. 왜 그렇지 않지요? 라는 질문보다
그렇지 않은 언어가 뭔가요? 라고 물어보는 게 훨씬 더 대답을 얻기가 편해요. 그렇지 않은 언어는 그러니까 발음대로 쓰여지는 언어는 세상에 없어요. 그다음에 하지만 그나마 가장 가까운 언어는 한글이지요. 한글이에요. 한글도 연음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발음되지는 않을 경우들의 예외들이 생겨요. 그래서 예외가 없는 언어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고 그다음에 있는 발음 그대로 발음이 될 수 있는 쓰여진 대로 그대로 발음이 되어지는 언어도 존재하지 않아요. 왜냐? 언어라는 거는 말로 속도가 있는 달려야 되는 날아가는 vibration이 있는 그러니까 진동하는 거죠. 언어는 진동을 해요. 진동을 시키려면 에너지가 움직이죠. 에너지가 움직이는 거는 속도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속도가 있는 것은 당연히 속도에 따라서 들리는 바이브레이션이 진동이 다르겠죠. 네, 그래서 다이어리라고 분명히 보이는데 이거는 대열이라고 있고 그다음에 다이어리처럼 안 보이는데 그거는 일기는 다이어리라고 있고 이거는 대열이라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거는 기억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친구 중에서 절대로 김태희처럼 안 생겼어. 내 눈엔 김태희가 아닌데 걔 이름이 김태희일 수 있어. 그지? 그러면 뭐라고 불러? 너는 김태희를 닮지 않은 김태희구나라고 부르지 않지. 그냥 김태희라고 이름이 지어졌으니까 김태희라고 부르는 거죠. 그죠? 똑같아요. 이거는 얘 이름이 대열이야. 얘가 이렇게 불리우는 게 아니라 얘 이름이 대열인 거야. 그지? 그리고 다이어리처럼 생긴 그 아이가 아닌데도 그냥 이름이 다이어리인 거야.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게 훨씬 마음이 편해요. 너지. 그러니까 이유를 찾으려고 하면 끝도 없어요. 이거는 예외야. 이거는 예외고 사실은 규칙은 이렇게 돼 있어 라고 하면 도대체 규칙을 외우는 이유를 알 수가 없죠. 모두 다 예외라고 하는데 그래요. 이거는 뭐지요? but 들어볼까요? butter, 그래요. butter라고도 하고 butter라고 해요. 누가 butter라고 하고 누가 butter라고 하죠? 영국식 발음에서는 butter라고 하고 미국식 발음에서는 butter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그 어느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느 지역에서 어떻게 말하냐에 따라서 또 발음이 달라지기 시작하잖아요. 그게 어디에 무슨 로직이 있습니까? 이거는 뭐예요? cheese, 치즈가 여러 종류의 형태가 있고 여러 종류의 우유, 데어리를 만들죠. 그냥 소우유를 만드는 것도 있고 사냥 우유의 우유를 만드는 것도 있고 양젖으로 만드는 우유도 있고 그래요. 누구의 젖으로 만드느냐에 따라서 누구의 우유로 만드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죠. 자, 이 하얀 건 뭘까요? milk, 밀크. 이거는 뭐죠? yogurt, 요거트. 외국에 갔어요. 외국이라고 한다기보다 그냥 얘기하는 게 낫겠죠? 벨기에를 갔었었는데 벨기에에 산 적이 있는데 거기에 딸기 우유, 초코 우유, 바나나 우유가 큰 통에 너무 먹음직스럽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2,000원, 2,500원짜리 게토레이 그 버터 통 정도의 사이즈에 그러니까 조그만 캔도 아니야. 막 200ml 캔도 아니고 또 충분히 한 400~500ml 정도 되는 그 통 안에 있는 거야. 그게. 그래서 옛날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그 바나나 우유 한국에서 먹던 바나나 우유 맛이 생각나서 호기롭게 용감하게 집었죠. 그다음에 계산을 하고 딸기 우유를 계산하고 마시는데 시큼했어요. 이게 뭐냐? 딸기 우유 자체는 팔지 않아. 너희들은 다 속을 거야. 외국에서 딸기 우유, 바나나 우유, 초코 우유 이런 걸 팔지 않아요. 확률은 요거트의 확률이 훨씬 높아요. 요거트의 확률이 훨씬 높아요. 한국에서 사는 여러 가지 종류의 요거트 첨가 음료들이 얼마나 많은 요거트를 품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번에 학생 중에 한 명이 ESP 듣는 학생 중에 한 명이 그 춘식인가요?
어떤 이미지가 들어가 있는 커피 우유를 마시고 있길래 커피 우유 이런 거 좋아하는구나 하면서 이제 그 친구가 봐도 된다 그래서 커피 함량을 봤더니 1%가 커피 함량이었어요. 인스턴트 커피의 함량이 1%였어. 대단하죠? 난 대단하다고 봐요. 1% 들어가 있는데 1%가 들어갔는데 커피 맛이 난다는 거죠? 자, 그럼 커피 맛을 내는 것은 100ml가 들어가 있는데 거기서 1ml만 커피인 거야. 인스턴트 커피가. 1g이 들어가 있는 거죠. 200g짜리 우유였으면 2g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커피 인스턴트 파우더가. 커피 인스턴트 파우더도 100% 커피도 아니죠. 그 파우더를 결정하는 그 결정체 하나가 모든 커피, 그게 모두 커피, 100% 커피를 커피 파우더로 만든 건 아닐 거예요. 물에 잘 녹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합성이 된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커피가 1%도 안 들어갔을 텐데, 커피 맛이 나는 거죠. 커피 우유. 야, 여러분들 먹고 있는 음료들을 잘 보세요. 거기 성분표를 보시면, 거의 뭐, 마법이에요, 마법. 여러분들이 먹고 있는 음료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것일 수가 있죠. 몇 프로 이상이어야지 커피로 불려온다라는 규정이 없는 이상 커피만 들어가면 커피로 불려도 된다. 라면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레몬, 뭐 꿀, 커피, 또 뭐가 있을까요? 헛개나무, 홍차, 여러 가지 뭐 요구르트 이런가 첨가된 음료들의 첨가 비율을 보면 깜짝 놀랄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우유도 원유가 아니라 분유, 우유 파우더 이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원유라고 표시를 안 하면 원유가 아닌 거예요. 그러지 않을 수도 있나요? 라고 하는데 유기농이라고 표시가 안 돼 있으면 유기농이 아닌 거죠. 왜? 유기농으로 표시하면 가격을 더 올려도 사람들이 산다는 걸 알고 있는데 굳이 표시를 안 할 이유가 없죠. 상품을 판매하는 입장에서. 그래서 100% 유기농이라면 100% 유기농이 아니라 유기농이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 요건을 갖추면 무조건 유기농이라고 부르죠. 근데 다 유기농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유기농이 아니죠. 왜? 여러분 생각하는 거는 그냥 유기농이면 그냥 풀밭에서 그냥 자연 그대로 키운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유기농, 무농약, 그다음에 무성장 촉진제, 무첨가물 이렇게 확실하게 도장을 찍지 않는 이상은 유기농은 농약이 안 들어갔다고 볼 수 없어요. 유기농이라고 표시되어 있으면 농약 들어간 거예요. 이해하나요? 왜? 농약이 안 들어갔다고 하면 더 가격을 높게 받을 수 있는데 무농약이라고 표시 안 하는 이유는 농약이 들어갔기 때문이죠. 유기농이라고 표시 안 하는 이유도 유기농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유기농이라고 해서 무농약이라는 건 아니죠. 이해가 되십니까? 네, 이거 데어리 프로덕트 얘기하다 보면은 한도 끝도 없어요. 아이의 음식을 고르는 엄마들처럼 그 사람들이 음식을 만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이스크림도 그런 경우가 많아요. 아이스크림 싼 거를 보고 아니면 초콜릿도 그런데 코코아 버터인지 코코아 뭐지? 그 둘 중에 차이가 있는데 이제 기억도 안 난다. 너무 복잡해서. 그래서 싼 거 보잖아요. 싼 거. 싼 거 보면 보세요. 뒤에. 진짜 우리가 알고 있는 초콜릿을 만드는 원료인인 카카오. 카카오가 들어가지 않은 초콜릿이 존재할 수도 있어요. 희한하죠. 능력이에요, 능력. 그러니까 우유가 안 들어가 있는데 우유 맛을 내고, 버터가 안 들어가 있는데 버터 맛을 내고, 초콜릿이 아닌데 초콜릿 맛을 내고, 또 뭐야, 요구르트가 안 들어가 있는데 요구르트 맛을 내고, 커피가 안 들어가 있는데 커피 맛을 내고, 치즈도 그렇죠. 저는 자연 치즈라 그래서 자연 치즈라고 설명을 할 이유가 있나라고 생각하는데 자연 치즈가 아닌 게 있기 때문에 자연 치즈라고 표현을 하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치즈가 아닌 거야. 진짜 우유로 만든 치즈가 아닌 거야. 그게 가능할까요? 그랬는데 그게 가능하니까 그런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치즈도 진짜 치즈가 있고 진짜가 아닌 치즈가 있어요. 근데 진짜가 아닌 치즈입니다 라고 표시를 하지 않고 진짜인 치즈한테만 진짜 치즈입니다 라고 표시를 하는 거죠. 이게 상당히 비열한 짓인데 그거를 견제하는 그 곳의 파워가 그거를 더 진행하고 싶어하는 이런 걸로 통해서 돈을 더 많이 벌고 싶어하는 돈이 많은 쪽보다 견제하기가 힘이 붙이나 봐요. 그래서 그렇게 한국에서는 잘 그 견제가 되고 있지 않죠. 저 GMO라고 해서 이제 유전자 조작된 음식을 재료로 써서 만든 음식들을 외국에선 표시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유기농을 표시하고 다른 것들은 다 유기농이 아니다라고 미뤄 짐작해봐라라고 하는 것처럼이 아니고 GMO를 표시를 그게 아니라 맞아요. 그 다음에 GMO 유전자 조작을 안 했다라고 표시는 할 수 있대. 유전자 조작을 한 것입니다라고 표시할 필요는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아직까지 한국에서는. 그래서 GMO가 아닙니다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 게 아니라면 모두 다 유전자 조작을 했다고 봐야 되죠. 왜죠? 아까 얘기한 대로 유전자 조작하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그 씨앗으로 또는 그 육류로 이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라고 표시를 한다면 당연히 사람들이 선호를 하겠죠. 그죠? 근데 유전자 조작을 한 것으로 만든 간장입니다. 유전자 조작으로 만든 팝콘입니다 라고 하면 사람들이 멈칫하면서 소비가 약간 감소할 수 있는 영향이 끼치겠죠. 그래서 유전자 조작을 했습니다 라고 광고를 안 하고 유전자 조작을 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광고를 해요. 그러면 유전자 조작하지 않았습니다는 가끔 보이니까 이게 조금 더 비싸네 그래도 이거 살까 라고 하지만 그 외에 모든 것들이 다 유전자 조작을 한 거라면 그냥 자기도 모르게 여러분들은 유전자 조작한 음식들을 먹어온 거죠. 당연히 그러지 않을 거라 모든 음식은 다 표기가 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죠? 이해가 돼요? 그래서 어떤 음식들은 외국에서 들여와도 한국에서 조리가 되잖아요. 그러면 국산이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재료들이 원재료를 바꿔서 갖고 왔어도 이것은 국산 김치입니다 라고 되는 경우가 있어요. 한국에서 만들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몇 시야 지금? 이렇게 얘기하다 말았는데 애매할 뻔했네요. 그런 경우들이 생겨요. 그래서 자세히 봐야 되죠. 그러니까 네가 자세히 안 봤으니까 실수한 거니까 네 탓이야 라고 하는 거는 그 그러니까 나라의 국민과 그다음에 정부의 개념이 1대1 동등한 개념이 아니라 그러니까 정부가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그 상하관계라고 보지 않으면 누가 그렇게 하랬어? 내가 그런 거 다 자세히 보고 하라 그랬지? 네가 잘못한 거야. 라는 그런 입장이라면 국가가 국민에게 대하는 태도가 우리가 예상하는 태도가 아닌 거죠. 국가가 국민을 돌보는 태도가 아니라 좀 우리가 생각하기 힘든 태도인 거죠. 누가 밤에 다니래? 밤에 다니면 위험한 거 몰라? 이라고 해서 밤에 다니던 사람이 사고를 당하면 밤에 다니니까 사고 당한 거야? 라는 상황이 된다면 국가가 국민을 위해서 하는 게 없는 거죠. 밤에 다녀도 괜찮을 정도로 만들어야지 국가가 하는 일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 거죠. 밤에 다닌 사람이 문제가 아닌 거겠죠. 그죠? 이해가 돼요? 음주운전을 해서 사고가 난 거는 음주운전 한 사람의 탓일 수 있지만 멀쩡히 운전하고 가고 있는데 도로에 문제가 생겨서
사고가 났다. 그러면 누가 깜깜한 밤에 운전하래? 낮에 다녔으면 사고 안 났잖아 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국가가 국민에게. 그건 국가의 책임이니까요.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음식의 그 첨가물 표기,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나에게 당연히 말해주겠지라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원래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당연히 말해주겠지여야 하는데 지금 상황은 그렇지가 않죠. 자, 레슨 3에서 봅시다.